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고양이는 과연 고체일까? 아니면 액체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글쎄요, 이게 그냥 농담 같지만 과학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 수 있는 문제랍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질문의 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유리병이든 세면대든 상자든 온갖 곳에 몸을 구겨 넣어서 그릇을 꽉 채운 고양이들 사진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들이 한 과학자에게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유변학이라는, 그러니까 물질의 흐름을 연구하는 물리학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고양이의 물질 상태. 먼저 흐름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이 말, 만물은 유전한다. 즉, 모든 것은 흐른다는 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사용할 탐정 도구, 바로 유변학의 핵심을 꿰뚫는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변학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물질이 어떻게 흐르고 변형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유변학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체, 액체 같은 상태가 영원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느냐, 이 관찰 시간에 따라서 아주 딱딱해 보이는 고체도 액체처럼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흐름의 과학. 그럼 이 흐름의 과학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뭘까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바로 데보라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외부 힘을 받았다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이완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그 물질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바로 이 숫자가 어떤 물질이 우리 눈에 고체처럼 보일지 아니면 액체처럼 보일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데보라수 개념을 우리 고양이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보세요. 아주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공중으로 점프하는 고양이를 보면 어떻죠? 당연히 단단한 고체처럼 보이죠. 이때는 관찰 시간이 짧으니까 데보라수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 고양이가 세면대에 스르륵 들어가서 그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지켜본다면요, 이건 완전히 액체처럼 보이잖아요. 이때는 관찰 시간이 길어지니까 데보라수가 낮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어린 고양이가 새로운 그릇 모양에 맞춰서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이 이완 시간이 대략 1초에서 1분 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데보라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고양이 유체역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상세한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그냥 물처럼 단순한 액체가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표면 장력도 있고, 또 케첩처럼 어느 정도 힘을 주기 전에는 아예 흐르지 않는 항복 응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바닥에 거칠기나 벽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 어딘가에 착 달라붙는 성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자, 증거물 A입니다. 바로 항복 응력인데요. 여러분, 케첩병을 생각해 보세요. 병을 그냥 뒤집는다고 케첩이 바로 흘러나오지 않죠? 병을 흔들거나 꽉 짜야만 나오잖아요. 이 아기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스트레스나 압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흐르지 않고 자기 형태를 딱 유지하고 있죠. 정말 케첩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 사진 정말 기억에 남네요. 다음, 증거물 B입니다. 벽면 미끄러짐 현상이에요. 보통 꿀 같은 끈적한 액체는 용기 벽면에 달라붙으면서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벽면과 거의 마찰 없이 마치 미끄러지듯이 스르륵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몸통과 바닥면 사이의 속도 차이가 꽤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물 C, 초묘성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마치 연잎 위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처럼 어떤 표면 위에서 고양이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높은 접촉각을 보이며 딱 뭉치는 현상을 말해요. 정말 고양이라는 물질, 파고들수록 복잡하고 신기하네요. 네 번째, 복잡한 고양이 유체역학. 자, 지금까지 고양이가 얼마나 복잡한 유체인지 봤는데요. 이제 고양이를 물이나 꿀 같은 일반적인 액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고양이가 능동적 물질이라는 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물이나 꿀처럼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물질. 다른 하나는
바로 고양이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동적 물질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보세요. 고양이는 누가 밀거나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회전시킬 수 있죠. 이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단순한 액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고양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물질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셈이죠. 자, 길었던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이의 물질 상태에 대한 최종 판결, 지금부터 내리겠습니다.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고체냐, 액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이 그 고양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고양이의 상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고양이는 액체다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물질의 상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로 무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 유변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아주 새롭게 보인다는 것. 셋째, 물리학에서 시간 척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엉뚱해 보이는 질문 속에서도 깊은 과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물리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이 연구 논문의 결론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양이는 유변학 연구를 위한 아주 풍부한 모델 시스템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재밌어 보이는 연구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점성에 대한 최종 평결입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이 관점을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딱딱한 고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느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척도 위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